더마카와 함께 시선 집중의 문을 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더마카입니다. 문정현 님이 좋은 아침 라이브로 처음 방문했습니다. JB 건강하세요. 꽉 찬 시선 집중 최고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파란 대문님이 축구대표팀 선수들에게 격려를 보내자고요. 최선을 다했는데 상대의 수비가 워낙 튼튼했던 것 같으니까요.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뒤에 짧은 한숨에 뭔가 많은 얘기가 숨겨져 있는 것 같지만 묻진 않겠습니다. 그림쟁이님, 어제 과음으로 너무 힘들어서 일찍 회사에 와서 해장으로 컵라면 하나 먹으면서 듣고 있습니다. 금요일 화이팅입니다. 뭘 또 과음까지 하셨어 그래. 근데 자제하시지. 과음으로 힘든데 일찍 회사에 와서 해장으로 컵라면을 한다. 와, 이게 맞는 건가요? 제가 볼 때는 일상이신 것 같습니다. 전달되어 오는 느낌상 그렇습니다. 좀 자제하세요. 네. 네, 저는 과음했으면 너무 힘들어서 집에서 잘 것 같은데 와, 이렇게 일찍 또 출근도 하시고. 시선 집중이 해장에는 또 어떨지 모르겠네요. 원래 해장의 원리가 열을 더 내게 해서 위에서 나는 열을 좀 식혀준다 이런 거니까 뭐 좀 도움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열치열이라는 얘기 여러 번 드린 바 있습니다. 네, 해장에도 도움되는 시선 집중. 김윤경 님이 제 몸이 금요일인지 아는가 봅니다. 출근 준비하려니 벌써 힘들어요. 그래도 금요일은 조금 낫지 않나요? 목요일이 제일 힘들지 않나요? 깔딱고기는 사실은 목요일인데. 전 수요일이 진짜 힘든 것 같아요. 금요일은 오늘만 넘기면 된다라는 그나마 희망을 갖고 있는 날이기 때문에 좀 덜하다고 다들 얘기하는데요. 네, 많은 촌철님들이 눈치채고 계시죠. JB가 금요일 오프닝이 다르다. 그런가요? 그리고 블라님이 안녕하세요. 남태평양 피지에서 듣고 있습니다. 여기는 오전 10시입니다. 오, 그래요? 야, 남태평양은 또 처음 들어보네. 남태평양에서 듣고 계시다는 얘기는 또 처음 들어봅니다. 아무튼 정말 반갑습니다. 많이 덥나요? 계속 그게 궁금하세요? 피지 유명한 곳이잖아요. 여기는 바다 색깔 진짜 예쁘겠죠? 근데 또 이게 그 기후변화 어제 저희가 그 얘기 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해수면이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거기서 가장 직격탄을 맞고 있는 것이 남태평양 군도 이쪽이라고 제가 얘기를 들었었는데 괜찮으신지 모르겠습니다. 간간히 소식 전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소년최님이 어쩐지 오늘 JB 오프닝이 유독 힘차다 싶었습니다. 자, 금요일입니다. 여러분 모두 힘내시고요. 네. 저희는 본격적으로 뉴스 챙겨드리겠습니다. JB타임즈 다음 주목할 첫 번째 뉴스 어떤 건가요? 김건희 여사가 지난 총선 공천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뉴스토마토 보도인데요. 익명의 두 의원 증언을 기초로 한 보도입니다. 자, A 의원. 김건희 여사가 김영선 전 의원과 텔레그램 대화를 하면서 지역구를 경남 김해로 옮겨줄 것을 요청했는데 김영선 전 의원이 이에 분개해서 텔레그램 대화 내용을 자신에게 보여줬다. 이렇게 기자한테 말했다는 거고요. B 의원. 창원 기반의 정치인으로 당시 김영선 의원을 돕고 있던 사람을 2월 말에 만났는데 이 사람이 캡처된 텔레그램 대화 내용을 자신에게 건넸다. 또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대통령실은 사실무근이라고 전면 부인했는데요. 김영선 전 의원은 당초 컷오프 됐었고 결과적으로도 공천이 안 됐는데 무슨 공천 개입이냐 이렇게 반문하면서 공천은 당 공천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것이다.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김영선 전 의원 본인도 뭔가 부인하고 나섰는데요. 경남 김해갑에 도전하기로 한 건 총선 승리를 위해 중진인 자신과 조혜진 의원이 선택한 것이고 당시 공천 관련 일로 김건희 여사와 연락을 주고받은 일이 전혀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한 겁니다. 네, 텔레그램을 받은 적도 없다. 완전한 소설이다. 뭐 이런 얘기도 김영선 전 의원이 했던데 네. 진실이 뭘까요? 뭐 어차피 지금 의혹 제기와 전면 부인이 엇갈린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은 진실은 물증의 존재 여부에 달려 있는 것으로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른바 텔레그램 그 대화 내용, 캡처본이나 이런 것들이 남아있느냐, 공개되느냐. 결국 이게 핵심이 될 수밖에 없는데 자 다시 뉴스토마토 보도로 돌아가면 익명의 두 의원 외에 국민의힘 당직자 출신이 등장을 합니다. 이 당직자 출신이 김건희 여사와 김영선 전 의원이 주고받은 텔레그램 메시지들도 모두 갖고 있다 이렇게 말한 걸로 지금 기사에 되어 있습니다. 갖고 있다라는 겁니다. 갖고 있다라는 이야기는 경우에 따라서는
공개할 수도 있다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는 발언으로 해석할 수 있겠죠. 일단 이 발언에 주목을 해야 되는데, 자, 이 아무튼 뉴스토마토 보도에 따르면 텔레그램 대화를 본 사람이 최소 3명은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기사만 놓고 보더라도. 자, 근데 이런 산술적 파악보다 더 중요한 점은 어떻게 국민의힘 당직자 출신까지 텔레그램 대화 내용에 접근할 수 있었는가라는 점. 그리고 이 현상이 당시 텔레그램 대화 사실이라고 전제한다면 그 대화가 광범위하게 퍼졌음을 방증하는 것인지 여부. 이게 핵심 아니겠습니까? 아무튼 이 사람은 봤다가 아니라 갖고 있다고 말을 했으니까 갖고 있는 걸 공개할지 이걸 봐야 되는데요. 여기서 또 하나 주목거리가 있습니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등장을 합니다. 자신도 일부 봤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제보를 지난 총선 과정에서 들은 바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그러니까 했죠. 대화 내용 가운데 한두 마디 캡처한 것을 보긴 했다 말했습니다. 그런데 캡처본이 있다는 이야기고 첫째. 다만 김해가 비었으니 거기 가보세요라고 김건희 여사가 말한 것인지 아니면 김영선 전 의원이 넋두리하면서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니까 그 이제 김해로 가보라고 이야기를 한 건지 아니면 김해를 줄게라고 한 것인지 발언의 이 맥락이 무엇인지가 정확히 판명나지 않는다. 더 많은 캡처를 봤으면 사실관계를 판단할 수 있을 텐데 앞뒤 내용까지는 몰라 판단을 보류하고 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자신이 본 캡처본 대화 내용만 가지고는 김건희 여사가 그냥 말 그대로 개입을 한 건지 아니면 그냥 위로 차원의 이야기인지를 규명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건데요. 아무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준석 의원도 봤다라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 모든 것보다 더 밑줄 같은 게 오늘 동아일보 보도를 보면 개혁신당 관계자의 멘트가 나오는데요. 네. 당시 김영선 전 의원이 국민의힘을 탈당해 개혁신당에 입당할지 타진 중이었다. 이 과정에서 텔레그램 메시지를 보게 된 것 같다라는 발언을 한 게 있습니다. 자, 이 발언과 뉴스 토마토에 등장하는 익명의 두 의원의 어떤 발언을 한번 연결해서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뉴스 토마토에 등장하는 익명의 두 의원이 개혁신당 의원이라면 이야기가 약간 달라지는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그 개혁신당 의원 가운데 이준석 의원은 김 여사 발언의 어떤 진위, 성격이 무엇인지를 판정하기 어렵다고 지금 얘기를 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런 점에서 결국은 이 A 의원과 B 의원이라고 하는 사람이 지금 어느 위치에 있는 사람이냐. 저는 이게 가장 핵심적인 문제일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추가적으로 누군가가 이제 얘기를 하느냐 안 하느냐 이것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준석 대표가 어제 다른 인터뷰에서 약간의 선의의 조언일 수도 있었다. 뭐 그래가지고 그냥 이렇게 해석하면 그렇고 저렇게 해석하면 저렇네 정도의 느낌으로 이제 총선 때는 좀 이렇게 정리를 했었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또 장성철 전 소장이 어제 뉴스아이킥에서 얘기한 바를 보면은 이게 총선 전에 소문으로 되게 많이 돌았었다. 김영선 전 의원이 공천에서 탈락을 해가지고 화가 나서 기자회견을 한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왔었다 뭐 이런 얘기도 해줬고 그래서 대통령실 해명에 대해서도 공천 못 받았지 않았냐 공천은 당에서 하는 거다 이렇게 해명을 했는데 김건희 여사와 그러면 김영선 전 의원 간에 텔레그램 문자를 주고받은 거는 맞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는 주지 않았다 이런 얘기는 하지 않아서 조금 놀랐다 뭐 이런 얘기를 하기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소문이 돌았다라고 하는 것은 별로 중요한 얘기는 아닌 것 같고요. 어차피 진실을 가리는 데 있어서의 중요한 것은 물증이라고 조금 전에 그렇죠.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텔레그램 대화 캡처본이 결국은 핵심이에요. 그런데 이 텔레그램 그 대화 캡처본이 어디까지 돌았느냐가 지금 밝혀져야 된다라는 것이고 저기 개혁신당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김영선 전 의원이 정말로 총선 직전에 개혁신당 입당을 타진을 했느냐. 이게 컷오프 그러니까 된 후 이야기냐. 일단 이걸 좀 봐야 되는 거고요. 제가 이 말씀을 아까 드린 이유가 뭐냐면 뉴스토마토에 등장하는 B 의원 같은 경우 김영선 당시 의원을 돕고 있던 창원 출신의 정치인을 만난 시점을 2월 말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월 말. 네. 그 시점도 유의해서 봐야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것저것 다 떼고 이것이 국민의힘 내부 의원에게서 지금 나온 것이냐 아니면 예를 들어서 개혁신당에서 나온 것이냐. 그래서 만약에 개혁신당에서 나온 것이라고 한다면 이준석 의원의 발언은 어떻게 그럼 이해를 할 것이냐.
요 부분들이 제가 볼 때는 관건이 된다. 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후속 보도가 계속 나올지 이것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름다운 독도님 등 여러분들이 아니땡 굴뚝에 연기만 폴폴 나는 건가요? 라고 물음표를 많이 보내주고 계신데 이거는 후속 보도를 봐야 될 것 같아요. JB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는요? 친한계로 분류되는 김종혁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어제 최고위원 회의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정부 고위 책임자는 국민을 안심시키고 의사들을 설득하고 정부의 신뢰도를 높이기는커녕 입장을 바꾸고 말실수를 연발하고 근거 없는 자신감을 내세우다 상황을 악화시켜온 게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특단의 대책이 필요합니다. 그 시작은 책임질 사람이 책임을 지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자, 언론은 이 발언이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을 겨냥한 것이고 이런 발언이 나온 결정적 계기는 그저께 저희 시선집중과 인터뷰에서 박민수 차관이 했던 이른바 중증 경증 구분 발언. 이것이다 이렇게 지금 보도를 하고 있어요. 박민수 차관은 근데 눈여겨봐야 되는 게 국민의힘 소장파 모임인 천목회의 의정 갈등 토론회에 불참을 통보를 했다는 겁니다. 지난 2일에는 참석 의사를 밝혔는데 갑자기 공문을 보내서 추석 연휴 응급의료 체계 유지 대책 추진과 응급의료 일일 브리핑 등 현안 관련 각종 회의, 면담 등으로 일정을 내기 어려운 여건이다 이렇게 밝혔다는 겁니다. 그런데 정부가 일일 브리핑을 개시한 게 바로 2일입니다. 바로 이날 박민수 차관은 천목회의에 참석하겠다는 의사를 또 밝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때와 뒤에 불참 사유가 뭔가 지금 매치되지 않는다. 요 점도 좀 함께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많은 언론이 당정 간의 갈등의 골이 깊어지는 거 아니냐 또 이 점을 주목하고 있더라고요. 그건 이미 나타난 현상인 듯 하고요. 왜 그러냐? 여기에 오늘 나왔던 뉴스 하나를 더 추가하면 한동훈 대표가 지난 5일 비공개로 국회에서 장상윤 사회수석을 만나서 또다시 2026학년도 의대 증원 유예를 이야기를 했다라는 지금 보도가 있습니다. 네, 어제 국회에서 만났다는 거죠. 굴하지 않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되겠는데요. 자, 이렇게 놓고 본다면 뭔가가 삐걱거리고 있는 것은 뭐 현상이라고 봐야 되고 이게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더 상황이 전개가 될 것인가 이걸 봐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자, 이 한동훈 대표가 고위당정협의회에서 2026학년도 의대 증원 유예를 제안했다가 거절당했다는 소식이 알려짐과 동시에 나왔던 또 다른 소식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전해드린 바가 있었는데 당 일각에서 박민수 차관의 교체를 건의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라는 소식이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근데 자, 김종혁 최고위원이 어제 했던 발언이 이런 준비를 거쳐서 나온 기획성 발언인지 아니면 그저께 시선집중과 인터뷰 파문에 따른 즉자적인 반응인지를 먼저 좀 갈라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후자라고 한다면 하루 이틀 지나면서 목소리가 잦아들겠지만 전자라면 얘기가 달라지죠. 일회성 발언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때릴 수 있다, 때리겠다라는 얘기가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당정 갈등은 더 커지게 됩니다. 여기에 한동훈 대표가 5일 또 장상윤 수석에서 또다시 그 요청을 했다라는 점까지 추가를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앞으로도 계속 이 문제를 제기한다라고 하는 쪽에 오히려 무게를 둬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맞은편에서 어떤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지도 함께 살펴야 되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4일 밤 9시에 의정부 성모병원 권역응급센터를 방문을 했습니다. 이때 수행했던 사람을 보면 조규영 보건복지부 장관이 아니라 박민수 차관이었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박민수 교체는 없다라는 간접 메시지로 읽을 여지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만약에 그렇게 읽을 여지가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용산이 물러설 가능성은 거의 제로다라고 봐야 되는 것이고. 근데 또 한동훈 대표나 그 친한계 인사들은 이 문제를 계속 때리겠다라고 작정을 했다면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윤한 갈등, 당정 갈등 또다시 점화하고 커진다. 이렇게 진단을 해야 되는 것이겠죠. 네, 지금 박민수 차관이 대통령 응급실 방문에 동행을 했다 말씀 전해주셨는데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들의 발언도 지금 언론에 보도된 게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교체하면 어떤 사람이 그 자리에 와서 일하려고 하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고 의료개혁 최전선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지금 자를 수는 없지 않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건 뭐 사실 근데 분석하고 말 것도 없는 게 박민수 차관을 지금 자르면 지금 그러니까 용산에서 얘기하는 이른바 의료개혁이 잘못됐음을 시인하는 게 돼버리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순간에 어떻게 됩니까? 동력은 잃어버립니다. 명분도 잃어버리고. 근데 당내에서 김종혁 최고위원 말고요. 나경원 의원도 비슷한 얘기를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어제 방송 인터뷰에서 또 뭐 그 교체 이야기를 했어요. 네. 근데 말 그대로 친한계와 그래서 연합을 해가지고 국민의힘이 똘똘 뭉쳐가지고 이 문제를 풀려고 할 것인가? 그 하나의 어떤 단초가 나경원 의원의 발언인가? 이렇게까지 보기에는 제가 볼 때는 섣부른 감이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한번 이렇게 해보죠. 이른바 당정 갈등이 정말 상당한 어떤 충돌 양상으로 전개가 되는 상황에서도 나경원 의원은 그 발언을 걷어들이지 않고 더 힘을 보탤 것인가. 그리고 나경원 의원 말고 다른 의원들도 그렇게 할 것인가. 여기에는 물음표를 찍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나경원 의원의 발언은 여기서는 사실은 그렇게 중요한 줄기를 형성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제이비가 잠깐 전해주셨지만 한동훈 대표가 어제 국회에서 장상윤 사회수석을 비공개로 면담을 했고 여기서 지금 유예안을 다시 요청을 했다는 거잖아요.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한동훈 대표가 조만간 의료계와 만나서 또 중재안 수용을 직접 설득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보도도 있어서 어떻게 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이런 상황에서 지금 응급실에서 거부당한 여대생이 의식불명에 빠졌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렇습니다. 관련 뉴스 들어보시죠. 대학 캠퍼스에서 19살 신입생이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는데요. 불과 100여 미터 떨어진 곳에 대학병원이 있었는데 응급실에 여력이 없어 다른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의식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씨는 신고 접수 40여 분 만에 전남대병원 응급실로 이송됐고 아직 의식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조선대병원 측은 응급실에 응급의학과 의사 대신 외과 의사가 대체 근무를 하고 있었고 전공의도 없어 환자를 받을 여력이 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조금 전에 정치공학적 차원에서 책임 문제를 다뤘지만 사실 그보다 우선하는 게 있습니다. 정무적 차원이 아닌 도의적 그리고 포괄적 차원의 책임 문제인데요. 이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사례가 도대체 몇 번째입니까? 일단 이것부터 물어보고 싶은데요. 헌법 조항까지 거론할 필요도 없습니다. 정부의 존재 이유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정부의 역할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 오히려 정부의 정책 때문에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고 한다면 여기에 수긍할 국민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럼 마땅히 책임을 지는 게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정치인의 유불리, 계파의 개선법을 뛰어넘는 이건 도의의 문제다.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네, 2016님이 어젯밤 남편이 고열로 응급실을 가려고 병원에 전화를 했는데 밤 11시에는 응급실 운영을 안 한다고 해서 집에서 밤새도록 계속 물수건으로 열을 내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네. 라는 의견 들어와 있고요. 라디오 헤드님이 이젠 이렇게 말해야 합니까? 아프니까 국민이다. 요즘 그 말이 돌고 있다면서요? 네, 아프니까 국민이다. 참 마음 아픈 상황인데요. 이런 가운데 인요한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또 논란이 되기도 합니다. 추경호 원내대표가 원내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할 때 본회의장에서 문자를 읽는 장면이 언론사 카메라에 잡혔는데요. 그 내용이 부탁한 환자 지금 수술 중 조금 늦었으면 죽을 뻔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인요한 최고위원이 감사라는 단문을 보내는 것이었는데 자, 핵심은 뭐겠습니까? 부탁한 환자라는 표현입니다. 뭘 부탁했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두 가지가 나올 수 있겠죠. 하나는 수술 급행열차 티켓을 부탁한 것일 수도 있고 아니면 신경 써서 수술을 잘해달라는 부탁일 수도 있고 두 가지 가운데 어떤 것이냐에 따라서 사안의 성격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 인요한 최고위원은 후자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환자가 세브란스 병원으로 절차대로 예약하고 수술을 잡았다며 친분 없는 목사로부터 환자가 위독하다는데 집도의가 괜찮은지 묻는 전화를 받고 마침 집도의가 동기여서 수술을 잘 부탁한다고 한 게 전부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요. 좀 더 진실 파고들어서 확인을 좀 해볼 필요는 있다. 일단은
지금 하나의 현상과 그에 대한 해명만 지금 나와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짧게 한 소식만 더 전해드리고 마무리해야 될 것 같은데 대통령실 이전 관련해서 참여연대가 감사 청구했던 거 기억하시죠? 네. 감사원이 계속 결과를 안 내놓는다고 저희도 전해드린 바가 있었는데 지난달 29일에 감사 보고서를 의결을 냈고 다음 주 중으로 대통령실에 주의 촉구가 담긴 감사 결과를 통보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주의? 네, 주의 통보에 그친다라는 건데요. 대통령실이 리모델링 공사 등을 맡길 민간업체를 선정해 수의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국가기관으로서 지켜야 하는 적법 절차를 지키지 않은 지점이 여럿 있었고 업체 선정 과정에 부적절한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시도가 있었던 정황도 포착이 됐고 또 대통령실에서 공사 계약을 따낸 업체의 하청을 받은 업체 가운데 무자격 업체가 있었다는 사실도 확인을 했다고 하는데 주의 촉구하는 공문 보내는 걸로 가름한다라는 이런 소식이 오늘 아침에 그래도 전해졌습니다. 되는 거예요? 시간이 다 돼서 더 이상은 지금 말씀을 드릴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일단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